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우이진교사 사건 무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전격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동연 부장판사가 판단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판단을 누락했다. 그러니까 원래가 판사는 말이죠, 판단을 누락하면 안 됩니다. 원래 판단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 사유가 되고 심지어 상고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고의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판단을 하고 나서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을 안 하고서 고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검사가 항소를 한 주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 오인 그리고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오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인데 B라고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또는 A인데 B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리 오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잘못 판단해서 법리를 잘못 판단해서 그릇된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우의증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검찰은 이번에 대법원 판례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그것이 옳고 그름 그리고 진우위를 판단할 때는 전체를 일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서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은 배척하는 방법으로 이 증언을 갖다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증언은 김진성 씨의 증언을 말하는데요. 이 김진성 씨의 증언이라든가 내지는 최초로 PD의 증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증언을 일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미상관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말이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배척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임으로써 취사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판단 누락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는 말이죠. 완전히 검찰로서는 김동연 부장판사에 대해서 더 할 수 없는 정도의 모욕까지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법원을 갖다가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따위로 판단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이크가 있으면 이것이 전체가 있어야 이 그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그림을 만드는데 이 몇 조각만 떼가지고서 그럼 그림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 모자이크 중에서 몇 조각만 빼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코끼리로 말하면 코끼리를 보려면 코끼리 코도 봐야 되고 코끼리 다리도 봐야 되고 몸통도 봐야만 그게 코끼리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코를 떼내고 어디 엉덩이 부분만 갖다 놓고 이게 코끼리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코끼리인지 아니면 다른 동물인지 확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 그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말이죠. 아주 강하게 정말 이 법원을 성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말이죠. 이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이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실관계를 전부 다 배척해놓고 나서 그냥 결론은 고의 없다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통화한 당시 김 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재명 대표에게 우이진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12월 22일하고 12월 24일 2018년 말이죠. 이때 이 김진성 씨하고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전화할 때는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를 몰랐다. 이것이 바로 고의가 없다는 이유라고 정말 되지도 않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12월 22일하고 24일하고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월 달에 24일 날 바로 이 증언이 잡혀요. 김진성 씨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증언이 잡힐 것을 알고서 이재명이가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 번은 김진성 씨가 증언을 안 나가고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19년 2월 달에 증언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한 시점과 실제로 김진성 씨가 법원에 나가서 이 증언한 시점이 완전히 이게 거의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걸 때 김진성 씨가 증언을 나갈지 안 나갈지가 불분명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전혀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통화 문맥상 이재명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과 24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서 나가면 내가 모함을 썼다, 누명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당시에 김병량 전 시장과 그리고 당시에 최초로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야합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야합이 있었다고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증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김진성 씨한테 변론 유지서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하고 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김진성 씨한테 진술서를 받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가 또 이 김진성 씨를 만나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변호사를 또 보내가지고 김진성 씨하고 면담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일단 이재명이가 2018년 12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김진성 씨한테 먼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변론 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변론 유지서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무죄라는 것을 쭉 써놓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진성 씨한테 진술서를 요구해서 진술서를 받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자기 변호사들을 보내가지고 김진성 씨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럼 전체 이 일련의 과정은 분명히 교사를 하는 것이고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그냥 배척하고서 무죄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검찰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가 김 씨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하다.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몇 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증언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교사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지금 김동연이는 재판을 잘못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말이죠. 고의가 없다는 그야말로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지금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야합이 없었는데 그런 야합이 있었다고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명을 썼다고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명을 썼다는 것이 변론유지서에 쭉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론유지서는 그런 야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야합이 있었다고 쭉 써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쭉 써 있고 이 변론유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교사를 한 거고 그런데 그걸 보내주기 전에 또 전화를 두 차례나 걸고 그리고 김진선 씨가 전화를 할 때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뭐냐면 그 변론유지서에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이재명과 김진선 씨는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는 누명을 썼다. 그러니까 그때 야합이 있었다고 말해달라. 이 얘기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 속에서 야합이 있었다고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뒤로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변론유지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이재명이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교사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은 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금 이제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러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서울고등법원이 1심 사건 기록을 전달받으면 이재명과 김진성 씨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이제 한 달 이상 물론 당연히 걸릴 것으로
이제 시작하려면 한 달 이상 걸려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한 2달 정도 걸리면 보통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재판을 좀 빨리 하면은 한 달 있다가 바로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이제 고의성 여부, 그러니까 1심에서 이재명이 고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이 판단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처럼 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이 이재명에 대한 무죄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과거에 어떤 판례에 비춰봐서도 그렇고 지금 법조인들도 말이죠. 고의성 판단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진교사로 처벌받을 사람이 어디냐라고 상당히 김동연 이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지금 항소 이유가 상당히 적법하고 그리고 또 적절해 보입니다. 이 판결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김동연의 이 우이진 교사 무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항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 없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